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매일 하는 일들이 재미없고요. 지루하고 실증이 날 때 누구나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권태로움이요. 우리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쭉 올라가고요. 지루할 때는 뇌의 산소 포화도가 평소보다 40% 이상이나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뇌랑 심장의 기능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죠. 재미라는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요. 우리 몸과 마음에 건강한 땀이 흐르게 할 여러분의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은요. 산울림의 개구쟁이. 네, 8월 19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개구쟁이 들으셨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요. 권태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재밌고 꿀맛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요. 좀 익숙해졌다 싶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데요. 그런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재밌는 순간을 찾아보다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라도 모든 일에 오늘은 좀 재밌는 일 찾아봐야겠다. 신나는 일이 뭔가 이런 긍정의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여러분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요즘에는 도심에서 보기 힘든 여름 철새가 바로 요새인데요. 올봄에 흑산도를 찾은 요 새의 새끼들이 8년 전보다 67%나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새 뭘까요? 아주 쉬운 게요. 우리 흥부가 다리 고쳐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갖기 위해서 박씨를 물어줬다는 이 새입니다. 정답 두 글자. 지금 샵 0945번으로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힐링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문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시간입니다.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가족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네. 예, 요즘에 키덜트족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덜트족, 키즈, 어덜트. 네. 가족들이죠, 가족들. 예, 어떤 얘기인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키덜트는 이제 키즈하고 어덜트의 합성어인데요. 네. 예, 어른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아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나 네. 그때 향수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쵸. 뭐 그 뭐죠? 장난감, 조립식 장난감 같은 예. 거 남자들 분들도 많이 그런 가지고 모형 있죠.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는 고가의 그런 걸 수집하기도 예, 하고 예. 뭐 옷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거 이렇게 맞아요. 있는 피규어 네, 뭐 이런 그런 거. 것들을 예.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모아볼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맥락이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키덜트족이라고 네,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럼 뭐 문제는 없는 거 근데 아닌가요? 문제가 없기는 한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이제 현실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꿈이나 이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 어린 시절의 향수로 자꾸 가는 거는 이제 약간 도피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재 내가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지는 얘기들을 좀 현실 도피적인 방법으로서 일테면 왜 예전에 안델센의 동화나 그 이제 해리포터 작가들의 그 삶을 보면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동화라고 하는 매개체로 상상과 공상으로 약간 이렇게 승화시켜지는 떠나는 떠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현실 도피적인 측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맡아야 되는 어떤 책임감,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도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들이 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특히 네.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되면 네, 그걸 못하죠. 정말 이제 아이가 생겼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더 도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부담도 그런 굉장히 것들을 이제 많아지거든요. 어떤 측면으로 어렵게 되냐면 네. 아이가 원하는 거라고 사실 말하지만 사실 본인이 원하는 거를 아이랑 애들한테 이제 본인이 어린 시절에 못했던 거, 결핍됐던 거, 그다음에 네. 본인의 꿈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아이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네. 애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계속 의존이 되어지니까 사실 그런 약간의 그런 양면적인 측면들이 그럼 아이들이 키덜트로 자라는 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의존적이어서 부모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인 아이들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래 뭐 재미와 즐거움을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지라고 하는 표면적인 면들도 있지만 네. 사실 가족적인 어떤 그 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독립한 성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양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 없었던 과거의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넌 어른의 입장에서 좋겠다. 넌 좋겠다 부러운 네.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 특히 요즘에 우리 네. 또 김윤정 상담실장께서 또 하시는 이상가족 프로젝트 가소로운 토크 콘서트 뭐 네. 이런 곳에서 또 엄마 아빠 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네. 한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 한국 방송예술교육진흥원의 학생들이 네. 만든 콘서트인데요. 네. 이제 그 20, 30대 젊은 층들에게 부모님들도 우리와 같은 소녀 시절, 청년 시절이 있었다. 이런 측면으로 이번 주 금토일에요. 하루는 엄마를 위한 소녀와 같은 삶을 좀 되찾아드리는 그런 네. 그다음에 하루는 아빠의 부재를 조금 메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상가족 프로젝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산가족이 아니고 네, 이상가족. 예. 그렇군요. 네. 그 엄마 되기 아빠 되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어렵다는 네.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세요. 02771-0945번입니다. 거시면 바로 실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요. 즉석 엄지 상담 받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문자로 SOS 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정보 문자 서비스 여러분의 상담 받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담을 원하는 분이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YTN 라디오의 청자 김순호입니다. 저는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고등학생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아무래도 남은 정년만으로는 아이들이 남은 교육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같이 맞벌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은 아이들 교육이 걱정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맞벌이를 하면 집에 집사람이 없으니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하고 바르게 크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버님이 네, 걱정이 여러 가지 되셔가지고. 걱정이 한꺼번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크면 네. 물질적인 어떤 뒷받침들을 충분히 하고 싶어 해주고 싶은 그런 그럼요. 마음들 때문에 네. 이제 부모님들 엄마 아빠 다 이제 함께 맞벌이를 하시는 네. 측면들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부재하는 시간들 속에 그쵸.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나이가 사실 몇 살인지 제가 모르지만 네. 이제 고등학생 아이가 됐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학년이 아마 되어질 거예요, 애들이. 네.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물리적인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아이들도 네. 바쁘니까. 애들도 바쁘고 네. 그때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많이 같이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모님이 예. 꼭 이제 돈이 아니더라도 예. 본인의 남은 후반의 삶을 위해서 음. 자신의 일을 갖거나 취미를 갖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가정교육, 인성교육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얘기 속에서 보여지는 측면을 보면 그동안 어머님께서 댁에서 계시면서 아이들을 참 잘 양육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아버님의 마음속에 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있으나 네. 마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네. 당신 없는 게 어. 낫지 이런 게 네. 아니라 예. 그동안에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참 아이들이 잘 자랐구나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신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어머님이 혹시 이제 밖에 나가시더라도 꼭 아버님이 이제 그 빈자리를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라는 거. 아. 그다음에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네. 모여서 네. 좀 시간을 보내는 거. 이제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너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보다는요. 네.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비물질적인 유산이 뭘까? 애들이 좀 성실하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네. 아니면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았으면 좋겠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아내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예. 애들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부부가 함께 좀 보여주세요. 아버님은 보여줘요. 네, 어머님한테 어머님을 참 존중하는 태도. 어머님도 아버님을 참 인정하는 태도.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면 부모님이 그냥 성실하게.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서 세상에서 책 읽고. 제일 네. 잘 가르쳐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맞벌이 하시면서도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네. 아버님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요. 예. 그것들을 삶의 시간으로 좀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엄마에 대한 칭찬, 인정, 엄마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네.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네. 네, 잘 자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아이한테 해주려고 할 게 네, 아니라 네. 부모가 먼저 해라. 네, 맞습니다. 예. 삶으로.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아이한테 책 읽어라 그러기보다 제가 읽고 있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야, 요즘에 아마 출산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네, 아이를 맞아요. 키우면서 또 다른 고민들이 네, 생겨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자, 다음 사연입니다. 4942님.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 아내가 언젠가부터 불만을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있으면 대놓고 얘기하라고 말해봤지만 고쳐지지가 않고요. 네. 혼잣말로 중얼거리기는 하지만 그걸 들으면 기분이 나빠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왜 속 시원해 불만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까요? 어떡하죠? 이제 얘기하면 싸우니까. 싸우니까.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머님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막 중얼중얼 하는 그 말이 불평의 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소리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이제 잔소리가 사실 정서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라는 측면에서 그런 일관성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투게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혼자서 아내가 중얼거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여자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커요. 그렇죠. 그냥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불평을 말했을 때 이것들이 혹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요. 그렇죠. 속에서 말을 못하고 참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네. 삶에서 이제 축적됐던 스트레스가요. 네. 그 중얼중얼이라는 측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도 사셔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속병 걸리고 확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중얼거리는 사람한테 그럼 대놓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버리시면 더 속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시는 게 차라리 좋으시냐면 막 이렇게 중얼거리시면 그냥 가서 꼭 안아주시면서 당신 요새 많이 힘들어. 요새 많이 힘든가 봐. 내가 혹시 뭐 도와줄 거 없어? 이야. 이렇게 좀 따뜻한 말로. 민망하다 근데 중얼거리고 있는데 네. 와서. 왜냐면 네.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대놓고 말을 하지. 이거보다는 그죠. 혼나는 네, 거잖아요. 혼나는 그거는 거잖아요. 또. 오히려 나 지금 네. 속상해라는 시끄러 말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정확한 표현이세요. 네. 차라리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놓고 말해 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 듣기 싫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냐면 네. 많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 인정해 얘기가 주라는 얘기. 너무 힘든가 봐. 네,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네. 내가 도와줄 테니 당신이 했으면 좋겠는 말들을 혹시 나에게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자친구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 터놓고 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네, 아버님이 남자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여자의 불평을 듣는 것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네. 좀 친구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남자들이 하기 어려운 건 좀 친구를 통해서 네. 예, 풀어줄 수 있도록 시간과 돈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도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와.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도라이저. 섬유 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1881년 초연 당시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는 혹평을 들은 이 곡 천재를 향한 질투였을까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일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힐링 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도 이어갑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야?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가요. 흑산도에 많이 찾아왔다는 이 여름 철새 뭘까요 하는 거였는데 예, 흥부에게 박씨를 몰아줬던 이 새입니다.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저한테는 40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얼마 전 전화가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아무래도 사소한 거에 갈수록 민감해지면서 분노 조절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어릴 적에 부친께서 술을 드시면 좀 폭력적이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어렸을 때 아버지 성격을 닮아가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리모컨인가를 조카한테 던져서 아이고.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오빠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걱정도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시군요. 따뜻한 오빠다. 그죠? 예. 그리고 부러운데요. 이제 공유되어 있는 불안감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네. 옛날에 좀 그러셨는데 네.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예. 이제 이게 혹시 전화 주시는 오빠 선생님은 네. 이렇게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저는 그냥 운동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동생분은 혹시 전업주부이시면서 뭘 하시는 것 같으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원래 여동생은 간호사 출신이에요. 아, 그런데 네. 지금은 애들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 가르치면서 예. 아이 돌보면서 예. 집안일 그러니까 저희 부친도 네.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네. 가족들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집안에서만. 네.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도 네. 애들 가르치고 바깥에서는 대인관계고 이런 거 아무 문제 없고 그쵸? 제가 봐도. 네. 근데 지금 갈수록 이제 조카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도 그 본인이 전화를 해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제 오빠한테 고민을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밖에서는 정말 천하 없는 호인인데 네, 집에 들어오면 어려워지는. 네네. 그게 이제 무엇이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네. 아버지 성격 닮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성격보다는 어떤 게 중요냐면요. 내가 바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그럼 쌓이잖아요.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밖에서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 본인은.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을 아마 이제 전화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시거나 다른 좀 그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여동생이나 예전에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 없었던 아버님 일만 같은 하시는군요. 일만 하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걸 하시냐면 꾹 참았다가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에 가서 이걸 털어놔요. 이게 누구냐면 친한 가족들이고 그러다 보면 약한 대상인 아이들에게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성격 탓이 아니라요. 네. 내가 평상시에 내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관리하는 다양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방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든 뭐 아까 뭐 여자분들은 수다를 떠시든 내가 좀 재밌고 즐겁게 나의 몸과 마음을 좀 돌볼 수 있는 네.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살림만 하시면서 애만 키우셔도 바쁘실 텐데 거기에 일까지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거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걸 꾹꾹 참았다가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에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빠분이 좀 도와주실 거는 어떤 거냐면 네. 여동생에게 좀 이렇게 재밌게 좀 놀 수 있는 예. 그런 방식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이럴 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 제부님의 그 도움. 네. 그래서 육아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업 부모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왜 아이를 한 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네. 여동생을 돕기 위해서는 좀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아이를 좀 맡아서 좀 돌보시는 시간 동안 동생이 좀 쉴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좀 위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끔 그 시간 확보. 아까 우리 박정 선생님이 돈 확보도 얘기하셨는데 남편이 해주셔야 돼. 이렇게 가끔 바람도 좀 쐬면서 네. 본인을 좀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라버니 네, 들으셨어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신 오빠분도 진짜 참 좋으시네요. 그러게요. 예, 따뜻한 오빠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요. 네. YTN 라디오도 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오빠가 이렇게 자상하다니. 예, 부럽습니다. 예, 엄지 상담 잠깐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3958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저는요, 결혼해서 4살 아들, 4개월 딸이 있어요. 저는 외동아들인데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아직까지 저에게 심하게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이프랑 자주 다투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부모님 집은 저희 집에서 3분 거리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냥 단호하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머님으로부터 분리하시고 독립하시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건 어머니가 풀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요. 이제 어머님이 그런 이 자각이 없으시면 지금 문자 주신 분이 나는 이제는 가족이 있고 내 삶이 중요하다. 선언을 하시는 게 이 가족 치료에서 얘기할 때는 정서적으로 이혼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내하고의 관계는 사실 약한 관계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관계고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끊어질래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내 가족, 아내와 자신들을 잘 챙겨야 어머님이 그럼 굉장히 처음에 노발대발 하실 거고 화도 내시고 며느리 욕하시고 별의별 거를 다 하실 거거든요. 앞에서 들어 누우시고 하소연하시고 죄책감을 이용하시고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는 해드리시되 그리고 당분간은 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적인 거리를 두셔야 가족의 질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나요? 돌아오십니다. 어머니의 위치로. 어머니의 위치로 돌아오시고 지금은 어머님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배우자의 위치에 자꾸 서시려고 어머님 그러신 거든. 이건 이제 어머님이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제 아버님하고의 관계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머님이 그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가슴은 좀 아픕니다. 그렇네요. 자,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YTN 라디오를 즐겨 듣는 애청자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딸 때문에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59세 여성이에요.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엄마 될 준비도 없이 딸을 첫 딸을 낳아서 예쁘게 잘 길렀는데 이제 과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남편하고도 예쁘게 알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외국어를 지금 대학에서랑 개인 과외 등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연계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는 욕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로 유학을 혼자 떠나려고 출국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나라가 치안과 뭐 기후 등 열악한 상태여서 또 저희 세대 생각으로는 이제 출산도 해야 되고 결혼하고 이제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게 안 좋기도 하니까 걱정이 앞서는데 딸의 공부를 위해서 그냥 전적으로 응원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결혼 생활에서는 떨어져 있지 않게 말려서 다른 쪽으로 시야를 돌리게 하는 게 나은 건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이거는 저기 따님이 고민해줘야 될 건 어머니가 고민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딸이 네. 너무 소중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가는 나라가 좀 치안적으로도 안전하면 또 약간 마음을 놓으실 그럴 게 있을 건데 지금 거기가 좋지도 않다고도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딸이 결혼 생활에 혹시 어려움이 생길까 하는 그런 걱정과 딸이 어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그죠?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몇 살이세요, 따님이? 딸이 33이에요. 33. 아랍 쪽으로 가니까 아랍으로. 아랍어를 하러 그쪽으로 가는데 요르단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마침 사위가 그래서 네. 이렇게 서로가 얘기는 다 된 것 같아요. 기회를 네. 지금 아니면 네. 쓸잔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네. 이번에 같이 데리고 나가겠다고 해요. 네. 당분간만 데려다주고 안정 취하면 자기도 이제 일해야 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네. 네. 저는 걱정이 많이 되죠. 얘가 또 굉장히 좀 나약해요. 네. 그랬던 게 많이 보였어요. 어머님 아직도 딸에 대한 그 아쉬움이 마음에 이렇게 절절히 묻어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좀 전에 문자 사연에 드렸던 그 남자분한테 드렸던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네. 어머님이 이제 딸을 떠나 보낼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아픈 얘기예요, 엄마한테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 딸의 인생에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딸의 남편이거든요. 사위분.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얘기가 잘 됐잖아요. 네. 그러면 딸의 공부뿐만 아니라 그 딸의 공부를 지지해주는 사위까지도 어머님이 좀 같이 지지해 주시면서 둘이 잘 하고 있다고 그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한 1년 정도니까 네, 뭐 이 기간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딸하고 사위가 잘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고집을 부려서 막 간다 어쩐다 둘이서 이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면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이 굉장히 소통도 잘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둘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속상하시겠지만요. 이제는 딸이 시집 갔을 때 아마 저기 마음에서 못 떠나 보내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딸을 좀 독립시켜 주시면 믿고 지지해 주시면 딸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머님 마음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가 그러면 물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면 늦게 나가니까 아빠는 자기가 그러니까 홀로서기들을 하게 내비둬라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빤하잖아요. 결혼한 지 2년 채 안 됐으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빠 모르게라도 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아버님과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랑 동의를 하시는 게. 그게 어머님이 딸을 독립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딸에게 좋은 부부관계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기도 해요. 내가 몰래라도 하는 거는 딸이 나중에 사위하고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을 모델링 시켜주시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이제 남편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남편분의 입장은 좀 또 홀로서기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편을 지지하시는 편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그때는 남편과 함께 상의한 그런 범위 내에서 그만큼의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큰 유산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부부가 함께 항상 협의하고 합의한 것들을 한다. 이해되시죠, 어머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너무 좋은 어머니셔서 그러게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 되기도 쉽지 않다. 맞아요. 그죠? 세상에서 배워야 될 거는요. 부모가 됐을 때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워야 되는 거라서 사실 부모가 돼야 사실 저는 세상에서 사람이 되어 가지 않을까. 저도 저희 아이들 덕분에 사람이 되어 가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배우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족 얘기를 다양하게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몇 달 전에 저희 친구가 저기 수원 사는데 저기 놀러 갔다가 술을 먹고 저기 마지막 해장을 한다고 어디 칼국수집에 갔거든요. 칼국수집을 갔는데 이게 친구하고 싸우다가 이게 열받으니까 이게 막 그 칼국수집 그 유리창 깨고 탁자 엎어버리고 경찰하고 난리 났잖아요. 뭐. 같은 술을 먹어도 기분 좋을 적에 먹으면 술 맛이 참 나 술 맛이 좋아요. 근데 또 같은 술이라도 기분 나빠서 먹는 술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취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는 사람은 봤어. 여자분인데 술을 하긴 했더라고. 근데 미리 예고를 하더라고. 내가 좀 속 좀 풀어야 되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그냥 아이고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오늘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 술입니다. 오늘 술에 관한 에피소드 들어봤는데 술이라는 게요, 적당히 마시면 참 분위기 만드는 좋은 거지만 너무 과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딱 한 잔만 더라고 생각보다는 약간 모자라게 이렇게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인.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사는 게 뭐라도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도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제비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2597님, 7201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요, 지금 듣고 계시죠? 제비 닮은 제비꽃, 몸에 좋은 약초로 쓰이는군요. 오늘 하루 몸과 마음 건강한 하루 되시길 이렇게 바라면서 제비꽃 조동진 님이 부르신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